자, 정의 한번 볼까요? 정의. 일단 우리 동경에 대한 각, 그죠? 동경에 대한 각을 좀 다루는 거를 좀 잘했나 모르겠네. 98페이지를 보면 1번 같은 거는 지금 1사분면 각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참고로 n을 쓰면 안 됩니다. n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걸 써야겠죠. 그래서 새로운 정수인 뭐 k라고 잡으면 2k 파이부터 n분의 45파이가 2k 파이에 플러스 2분의 파이 사이에 있다. 그쵸? 자, 이렇게 좀 나눠 가지고요. 이거를 이제 n으로 좀 정리를 좀 해야겠죠. 그래서 n이 여기로 가고 2k 글로 가니까 n은 2k분의 45보다는 작고, 그쵸? 아니지? 아, 맞지? 이렇게 작고, 그 다음에 여기가 4분의, 얼마죠? 2분의 4k 플러스 1이니까 4k 플러스 1분의 90인가? 이렇게 되는 것 같아. 그치? k가 정수, 이제 k는 정수죠. 일단 얘를 만드는 작업 자체는 0이 안 된 상태에서 만들긴 했어요. 그쵸? 근데 이제 0이어도 가능하죠. 0이어도 여기가 애초에 정의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0일 때는 여기 이제 할 필요가 없고요. 0보다 크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4분의 90보다 크기만 하면 돼. 아, 1분의 90, 그쵸? k가 0일 때는. 그래서 90보다 큰 애들 선택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k가 1일 때는 둘 다 정의가 되면서 5분의 90부터 n이 2분의 45. 그 다음에 k가 2일 때는 9분의 10, 10인가 10부터 n은 그 다음에 여기가 4분의 45. 뭐 이 정도면 끝나죠. 그치? 왜냐면 이제 여기 91부터 출발하는 애들하고 여기가 18인가요? 19부터 22.5니까 21까지. 그쵸? 자, 여기가 91부터고 여기가 19부터죠. 18이니까 19부터 21까지, 22까지. 그치? 21, 22. 그 다음에 여기는 11인데 11.5이니까 11. 이렇게. 그래서 9개, 10개, 11개, 12개, 13개, 14개 이렇게 세면은 좀 나름 세지 않았을까. 그쵸? 네. 뭐 일일이 넣어서 풀 수도 있는데요. 그거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번 같은 문제는 저번에 설명할 때 외운다기보다는 이 관계를 좀 이해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세타에 뭐 연연하지 마시고요. 원점 대칭이라는 그 관계식만 뽑으면 되거든. 그러니까 5세타를 그냥 알파, 그냥 5세타를 알파, 그 다음에 마이너스 세타를 베타라고 그냥 해가지고 원점 대칭의 관계가 이 알파 베타를 어떻게 하냐, 그렇게 그냥 하면 됩니다. 괜히 마이너스 붙었다고 뭐 마이너스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할 필요 없고요. 그냥 원점 대칭이니까 원점 대칭의 관계는 뭐 각이 이쪽에 있으면 이쪽에 존재를 하는 거고 얘랑 얘를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둘이 뭘 해야 되겠어요? 둘이 빼야 되겠죠? 그치? 빼서 깔끔하게 파이를 만들면 되니까 2n 파이 플러스 파이 이렇게. 이제 그리고 적용시키면 끝나는 거잖아. 그래서 둘이 빼는 거니까 6세타. 6세타가 2n 파이 플러스 파이가 되고 세타라는 게 3분의 n 파이에 플러스 6분의 파이다. 그래서 n에다 정수 넣어가지고 0부터 13 파이까지. 그래서 개수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세타에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원점 대칭, x축 대칭 이런 애들은요. 그냥 이 관계식을 뽑는 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적용시켜주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좀 페이크가 하나 있었죠. 뭐 풀어봐서 알겠지만 지금 3분의 2파이가 된다 그랬어. 근데 이게 동경이 나타내는 게 이루는 각이라 했잖아.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좀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거 구해봤더니 10개밖에 안 나오는 상황이 벌어졌기도 했을 것 같긴 한데, 자, 이런 상황이죠. 요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3분의 2파이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만드는 거야? 베타에서 알파 빼가지고 2n파이에 3분의 2파이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그치?
맞잖아? 여기 베타하고 여기를 알파라고 하면 이런 관계를 만족하거나 근데 하나 더 있다 이거지. 뭐냐면 바로 이렇게 만들었을 때 어디가 지금 이쪽 각이 3분의 2 파일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넘어가서 둔각 그러니까 맞나? 그치 3분의 2 파이라는 게 어차피 사이각이니까 얘가 이쪽으로 넘어간 상태에서 3분의 2 파이 그러니까 이 차이가 무조건 3분의 2 파이 아니고 아니 잠깐만 맞나? 그렇지 둘이 뺐을 때 여기가 3분의 2 파이인 상황이라면 베타에서 알파를 빼면 뭐가 만들어져? 3분의 4 파이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잖아. 자, 이게 무슨 차이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사이각이 3분의 2 파이냐 3분의 4 파이냐 그래서 두 가지 케이스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좀 다르죠 확실히. 달라요. 식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대입을 해가지고요. 5세타죠 5세타. 5세타 만들어가지고 5로 나눠가지고 정수 대입해보면 범위 안에 있는 애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는 걸 좀 생각을 좀 해가지고요. 접근을 좀 했으면 좋겠고 뭐 4번은 뭐 특별하게 괜찮았을 것 같은데 그냥 루트 3x랑 연립하면 되죠. 루트 3x 뭐 3분의 파이 찾았으면 그렇고요. 5번도 뭐 그렇게 특별하게 뭐 없을 것 같고 6번은 한번 얘기를 해보면 대표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처음 접근하는 애들은 조금 이제 뭘 하지 싶긴 할 수 있는데 그냥 둘레라는 얘기를 L로 표현해서 하는 겁니다. 세타 말고요. L로 표현해서 둘이 더해서 24다. 그리고 S를 2분의 1 RL로 접근하면요. L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걸로 R에 대한 2차식으로 해서 최대값 생각하면 돼. 그쵸? 그 다음에 8번을 좀 보면 자 8번을 좀 보면요. 자 몇 가지 포인트만 찝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코사인 사인을 선생님이 설명한 거에 있어서 뭐가 있었냐면 단위원의 개념에서 이 1,0에서 출발한 점이 이 반지름 일자리 원을 돈다. 그쵸? 세타만큼 갔을 때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를 했는데 이게 둔각을 넘어가서 세타를 가더라도요. 무조건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거든요.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하고 싶냐면 선생님 넘어갔으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혼동을 잠깐 할 수도 있어. 근데 좌표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저 안에 음수가 들어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저 좌표는 그냥 고정이야. 근데 저 값 자체가 음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세타가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이렇게 돌았을 때 무조건 코사인, 사인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헷갈리지 마시고요. 8번 문제 같은 걸 봤을 때 A라는 점을 무조건 어떻게 설정을 해? 그냥 세타 돌았으니까 코사인의 세타, 사인의 세타로 설정을 해. 근데 여기서 이제 코사인 세타는 음수라는 걸 좀 생각을 하시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넓이를 생각하려면 길이를 좀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좀 생각하고. 그다음 문제 자체가 지금 접선의 방정식 만들었잖아. 우리 원방의 접선의 방정식은 x1x 더하기 y1 y는 r제곱이죠? 응? 이게 접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해가지고 y가 0일 때의 x좌표니까 지금 d라는 좌표가 코사인의 세타분의 1,0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d라는 좌표가 설정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높이가 좀 설정이 돼야 이 삼각형에서 부채꼴을 빼서 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 탄젠트는요. 어디에서 설정을 하면 되냐면 바로 여기서 설정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밑변이 1이기 때문에 여기가 탄젠트 세타로 설정이 되는 거야. 기하학적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 이쪽 그림에서
바로 BC 길이를 말하는 거죠. BC 길이. 지금 이쪽에서 아까 이렇게 가가지고 이쪽 이렇게 BC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그림상으로 그렇죠? 이 BC 길이를 말하는 거야. 맞죠? 여기 B하고 C 이렇게 높이가 필요해. 넓이 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 탄젠트의 부호도 뭐가 됩니까? 음수가 되죠. 그치? 그러니까 길이를 굳이 설정을 하려면 뭐로 표현해야 돼?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로 표현을 해줘야 돼. 자, 그런 걸 좀 신경을 쓰세요. 알겠죠? 그래서 높이 자체가요,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가 돼야 높이가 되는 거다. 자, D좌표 아까 설정했죠? 그래서요, 우리가 지금 원하는 이 삼각형의 넓이에서 그 다음에 부채꼴의 넓이를 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2분의 1에 자, 밑변 설정합니다. 근데 얘가 좌표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분의 1로 설정을 해야 된다고. 그리고 길이 자체가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로 설정을 해야 되고. 이래야 삼각형 넓이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부호를 조금 신경을 써서 정확하게 헷갈리지 않게 좀 했으면 좋겠거든. 일단 다시 말하면 세타가 어디로 넘어가든 무조건 코사인 콤마 사인이야. 무조건. 그래서 그 안에 음수가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안에 부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길이를 설정할 때만 이제 마이너스를 붙일 거냐 안 붙일 거냐 그렇게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탄젠트의 의미도 이런 높이 개념. 근데 이제 이쪽 높이는 음수 개념이니까 마이너스 붙여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밑변 높이를 이렇게 설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네. 그렇게 해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탄젠트는 참고로 코사인분의 사인이죠. 네. 그러면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나오니까. 자, 그렇게 하면 되고요. 자, 9번은 우리 수업 시간에도 한번 했었죠. 똑같은 문제고요. 그래서 굳이 다 구할 필요 없고, 그죠? 부채꼴에서 부채꼴만 빼면 원하는 게 나온다. 먼저 마지막 물어보는 식도 완전 똑같이 됐고요. 10번도 좌표 설정, R 코사인, R 사인 이렇게 얘기를 해봤고, 그 다음에 자 12번 문제 같은 것도 방금 이 8번에서 강조한 좌표 개념을 좀 다시 한번 이해를 해서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y는 x에 대하여 어떤 p라는 애를 대칭을 하는 거야. 이렇게. 그지? p가 있고 q가 있대.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q라는 애를 원점에다가 대칭을 했대요. r이 여기 있어요. 자, 그러면 처음에 알파로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코사인의 알파 콤마 사인 알파. 자,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대칭 이동 시켜주면 사인 알파 콤마 코사인 알파가 되고, 원점 대칭 시켜주면 마이너스 사인 알파 콤마 마이너스 코사인의 알파가 되죠. 이렇게 됐잖아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세타가 어디로 가든 간에 무조건 좌표는 코사인 사인이라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이는 게 아니고.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설정할 게 얘가 코사인의 베타, 얘가 사인의 베타다. 그 다음에 얘가 코사인의 감마고 얘가 사인의 감마다. 이렇게 해놓고 문제를 풀어나가면 돼. 그러면 어렵지 않게 풀릴 수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사인 알파가 3분의 1이다 나오면 어떻게 하라 했어? 비율을 따진 다음에 그 다음에 부호를 결정하는 게 굉장히 편하다. 굳이 사분면에다가 삼각형을 그려가지고 할 필요가 없다. 비율을 그냥 따져서 직각 만든 다음에 3하고 1이니까 2루트 2. 근데 이제 이 코사인 사인 값들은 뭐 부호만 뭐 잘 여기 이미 다 결정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알아서 붙게 되겠죠. 그치? 그래서 코사인의 알파는 3분의 2루트 2다. 탄젠트 알파는 2루트 2분의 1이다.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삼각형을 비율만 따져가지고 풀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좌표 설정을요, 둔각이더라도 그냥 설정하면 됩니다. 또 강조했어. 헷갈리지 마세요. 네. 또 이렇게 말했다가 또 은근히 또 헷갈리는 경우가 많더라고. 그렇잖아, 솔직히. 알지 뭐. 그래서 뭐 다 알지 뭐. 다 알아. 끄덕끄덕 다 알지. 그지? 다 아는데. 그러니까. 꼭 해봐야 되죠. 좀 다행인 거는 지금 헷갈리는 게 좋아요. 아, 진짜 지금 헷갈리는 게 좋다고. 아, 잘 생각해봐. 학교 가가지고 내일 모레 시험인데 그때 가서 잠깐만 코사인 좌표 이거 어떻게 마이너스 그때 가서 부호 막 헷갈리고 있으면 어떡하냐고. 지금 헷갈리는 게 좋아. 그러니까 지금 최대한 스스로 좀 많이 해보면서 헷갈릴 건 빨리 헷갈려라. 그게 더 좋습니다. 알겠죠? 13번 좀 특이한 유형인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의미를 좀 확실하게 이해하면 다 지금 연장선이거든.
각에 따라 좌표를 설정하는, 그쵸? 각에 따라 좌표를 설정하는 x좌표는 코사인, y좌표는 사인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인 7세타랑 코사인 7세타가 이렇게 결정이 됐대. 그러니까 사인의 7세타가 마이너스 사인 세타고 코사인의 7세타가 뭐야? 코사인의 세타다. 그러니까 이거를 코사인은 x좌표, 사인은 y좌표를 의미로 이해를 하면 강조를 했잖아. 그러니까 얘의 x좌표랑 얘의 x좌표 어떻다? 같다. 맞죠? 얘의 y좌표에 뭘 붙이면 마이너스를 붙이면 7세타의 y좌표가 같다. 자, 우리 마이너스가 y에 붙은 경우 어떤 경우죠? 바로 x축 대칭인 상황이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가 세타, 그 다음에 여기가 대칭 형태로 7세타 이렇게 설정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동경의 위치 관계 뭐였죠? x축 대칭이면 둘이 딱 보고 아 둘이 뭐 하면 되겠어? 더하면 되겠죠? 그치? 더해서 2n 파이 그냥 만들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해서 풀면 돼. 자, 좌표 그죠? x좌표 y좌표 코사인은 x좌표 사인은 y좌표다라고 해석을 하셔가지고요. 접근하면 절대 헷갈리지 않고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맞죠? 이렇게 어때? 알겠어요? 네, 이렇게 좀 잘 생각했나요? 그냥 자칫 어렵게 느낄 수 있어. 뭐 이런 거 7세타 뭐 어떻게 처리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원초적인 정의 강조했던 거를 잘 생각해보면 이렇게 아주 쉽게 진행이 된다고. 자,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그 다음에 또 뭘 좀 얘기해볼까. 16번, 17번은 우리 수업 시간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쵸? 코사인은 x좌표로 설정하고 사인을 y좌표로 설정해서 직방, 그쵸?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로 좀 문제를 풀어라.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잘 이용해서 네.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이 코사인하고 사인이 원에 대한 매개 변수다. 뭐 이런 용어를 쓰긴 써졌는데, 그치? 근데 일단 20번 문제로 또 가보면 뭐 특이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x가 코사인 세타, 그죠? x가 2 코사인 세타의 마이너스 1, y가 2 사인 세타의 플러스 3. 이런 거 어떻게 정리를 하냐? 얘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관계식 뭡니까? 바로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은 1입니다. 네. 그러니까 무조건 이걸 쓰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이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대입을 하면요. 그래서 4 아니죠. 자, 얘는 이제 어떻게 돼? 코사인 세타는 2분의 x 플러스 1인 거고, 그 다음에 사인 세타는 2분의 y만 3인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제곱 플러스 제곱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럼 원방 만들어줘요, 그냥. 그렇게 풀면 됩니다. 이거 대입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x 플러스 1제곱, 그 다음에 y만 3제곱은 얼마다? 4다. 원래 범위도 좀 있긴 해야 되는데, 특별한 범위가 없죠. 그러니까 임의의 실수 세타라 했으니까 특별하게 범위가 잘리지가 않아. 그러니까 뭐 얘네들 제한 범위가 혹시 걸리는 부분은 없습니다. 만약 이제 세타의 범위를 좀 지정해주고 했으면요, 조금 범위도 잡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원이 아니라 뭐 좀 이렇게 잘려가지고 부채꼴 길이를 구할 수도 있어.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쯤은 좀 신경을 써서 봐주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기하 배우고 있는 학생들 보면 안 배우는구나. 아니다. 됐다. 기하도 매개변수로 표현할 수 있어. 네, 하여튼. 타원이나 쌍곡선이나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하거든. 코사인 사인으로. 자, 그 다음에 혹시 2분의 파이 홀수 짝수는 잘 고쳤어요? 2분의 파이 홀수 짝수? 홀수면 바꾸고 짝수는 바꾸지 말고, 그리고 동경 넘어가서 원래 함수가 양수냐 음수냐 이렇게 판단만 하면 되는 거였는데, 그치? 그게 지금 18, 19번 연습하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21번, 22번 문제는 사인 코사인의 합차가 나오면 무조건 뭐 해라? 제곱해라. 제곱해가지고 연계를 해서 풀어라. 그 얘기고요. 24번 풀었나요? 우리 도형이잖아요.
이런 원에 대한 도형 문제가 이제 엄청나게 이제 많이 다루게 될 거야. 특히나 삼각함수를 우리가 지금 이제 배우니까요. 이 도형적인 부분, 세타를 가지고 다루는 이 도형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선생님이 알려줄 수 있는 건요. 어떤 문제가 나오든 원과 원에 대한 문제가 나오잖아. 특히나 이제 접하는 상황. 접하는 상황은요. 무조건 중심 연결을 하세요. 이건 무조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심 연결이라는 게 뭐냐면 접점이랑 중심 연결을 하는 얘기야. 접점과 접점과 중심 연결. 이게 나름 푸는 딱 그 개념 중에 하나거든. 그러니까 뭔가 원들이 부채꼴이나 뭐 이렇게 원이 접한다. 그러면 무조건 중심하고 접점을 최대한 연결을 해야 돼요. 그게 이 원의 부채꼴 나왔을 때의 문제 푸는 실마리가 되는 겁니다. 그게 연결이 안 되면요 진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는 거야 이거는. 무조건. 그러니까 딱 보자마자 24번 딱 보고 아 이거 중심 연결 무조건 해야겠구나. 그러니까 요런 거죠 요런 거. 원이 있어. 응? 여기다 원이 있대 이렇게. 그럼 중심 연결 이렇게 해. 그치? 그럼 얘네들이 이렇게 여기랑 반지름의 차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치? 부채꼴이 있어. 여기 이제 이렇게 된대. 그럼 여기랑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야 무조건. 응? 무조건 연결을 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응? 여기서 뭐 어떻게 돼 있어? 뭐 대충 여기 있고 중심 여기 있고 뭐 어떻게 막 그을까? 지금 뭐 이렇게 돼 있나요?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다 원도 또 막 그려주잖아. 뭐 여기도 그리고 막 여기도 막 그리고 하거든 이렇게 막 여기다. 응? 그리고 여기 이렇게 연결하는 거야 이렇게. 응? 여기 만나는 점 중심 여기 중심 이렇게 이런 것들 연결하는 얘기거든. 자 지금 비슷한 상황인 거죠? 그림 그려보면요. 자 이렇게 생겨가지고 중심 있고 세타가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고 여기에 원인데 이제 그림이 개떡같이 그려져서 네 그러긴 한데 하여튼 요렇게 중심 연결 꼭 하셔야 되고요. 보조선이 그 다음에 이쪽에서 원이 하나 그려져 있네 그치? 여기에 원이 그려져 있어서 월 연결해라 꼭 얘를 연결해라.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보조선 그린 게 중심 접점 연결하시고 중심 접점 꼭 연결하라고 이렇게. 이게 여러분 문제를 푸는 기본 방법이에요. 자 해볼까요? 그러면 지금 주어진 코사인 값이 BAP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요렇게 주어지니까 여기 세타 잡자 이렇게. 그럼 여기 세타죠? 이등변 그치? 그럼 이 직각이거든? 접하는 상황이고 중심 연결됐으니까 무조건 수직이에요. 네.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될까? 여기는 점과 중심 사이의 거리가 어때요? 똑같죠? 반지름으로? 그러니까 얘 각이 똑같아요? 그럼 여기도 세타죠 지금? 왜? 세타면 여기가 2세타잖아요? 외곽 그러니까 여기가 세타야 이렇게. 자 그럼 다 된 것 같거든요? 지금 주어진 길이가 뭐예요? 반지름이 2라고 안 했습니다. AB가 지름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1입니다. 자 우리 코사인 세타가 5분의 4라고 그랬거든요. 코사인 세타가 5분의 4니까 사인 세타는 5분의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게 5분의 3이다. 그래서 요 길이가 5분의 2다. 따라서 이 R1인가 2인가 2네요. 네. 2는 5분의 2다. 됐잖아. 이렇게 이거 그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얘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자 여기가 지금 R1이거든요. 중심 연결했죠?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반지름이지? 그러니까 여기가 1-R1. 그리고 수선의 발 내렸으니까 여기도 R1. 그래서 얘랑 얘를 써먹으면 끝나는 문제. 따라서 1-R1분의 R1이 얼마다? 5분의 3이다. 해서 풀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아주 쉽게 풀리잖아요? 이거를 풀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뭐라고? 전제 작업이 항상 중심, 접점 연결. 중심, 접점 연결. 무조건 하는 거야. 이거는 여러분들 삼각함수 관련돼서 글쎄 미적분 2를 하나? 할래? 하니? 안 하니? 하겠지? 엄청 많이 나와요. 네. 삼각함수 도형에 대한 삼각함수 극한 문제 이제 엄청 많이 나오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세타를 잘 설정해서 사인 코사인을 잘 다뤄서 길이를 표현한다. 이제 이런 걸 이제 한단 말이야. 거기서 엄청 많이 해, 이제 도형을.
거기서 엄청나게 이제 잘 사용할 수 있는. 지금 뭐 도형을 그렇게 많이 다루진 않지만 하여튼 모든 원과 부채꼴에서요 이 원리를 사용해서 접근을 좀 해보세요. 알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5번. 아, 좀 어려운 문제였는데요. 25번. 좀 쉽지 않은 문제인데, 어려워. 자, 지워도 되죠? 어떻게 해줘? 필요한 거 잘 적었나요? 네. 접점 연결, 중심 연결 잘 하시고, 25번. 글쎄, 어떻게 설명해야 여러분들이 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모르겠어. 자, 해보자. 일단 AK가 사인의 K분의 2m-1. 자, 거기에 파이. 근데 이제 M은 자연수다. 자, 이런 집합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문자가 좀 많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려면 숫자를 넣어서요. 그 값들을 좀 표현을 해놓고 보세요. 그러면 좀 그래도 받아들이는 게 좀 낫거든. 그러니까 그걸 다 적어주는 거는 좀 아니잖아. 일반적으로 이렇게 문자를 막 써가지고 나타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집합 문제가 나오면요. 좀 수월하게 m이 자연수니까 사인의 k분의 0파이, 사인의 k분의 2파이, 사인의 k분의 4파이. 자, k분의 0은 굳이 쓴 이유는 이제 굳이 파악을 하려고 개수 판단할 때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니까, 그치? 이렇게 이런 애들을 말하는 거구나, 그쵸? 이렇게 좀 보고 일단 시작을 하는 게 아무래도 좀 낫거든요. 그럼 도대체 이 K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 거냐? 자, 기억은 너희들이 좀 어려워하는 것 같으니까 아주 조그마한 숫자를 좀 줘가지고 한번 일단 집합을 한번 잡아보세요. 이렇게 예를 들어 준 겁니다. 그래서 A3이라는 거는 지금 보면 알겠지만 3분의 0, 0, 3분의 2, 3분의 4, 3분의 6이니까 2파이로 돌아오죠. 그치? 그거를 약간 단위원 개념으로 생각하면 여기 있던 애랑 여기 있던 애랑 여기 있던 애, 여기가 3분의 2, 3분의 4, 0. 그쵸? 이렇게 사인 값, 즉 y좌표 값들이 몇 개 있냐? 겹치는 거 없죠? 그치? 그래서 여기에 대한 y좌표 값. 꼭 단위원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프가 익숙하면요 그래프로 하셔도 되거든요. 어차피 오늘 상관함수 그래프 하면서 얘기를 하겠지만 여러분 특수각을 설정할 때 어떻게 좀 설정하면 좋냐면 항상 3등분을 하세요. 3등분. 3등분을 시키면 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2분의 파이 파이잖아요. 그래서 3등분을 딱딱 해가지고요. 하나, 둘, 세 개로 설정을 하면 무조건 얘가 2분의 1하고 2분의 루트 3이 되는 겁니다. 무조건. 값이. 그래서 3등분이라는 건 무슨 말이야? 얘가 지금 2분의 파이잖아요. 그럼 6분의 3파이잖아요. 그치? 알지? 얘가 6분의 3파이라고? 그러니까 얘가 6분의 파이고 6분의 2파인 거야, 이렇게. 그래서 특수각을 찾을 때 3등분을 시키면요. 아주 쉽게 특수각을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설명은 어떻게 설명했어? 단위원을 그리면, 단위원을 그리면 이게 높은 건지 낮은 건지로 바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그랬거든. 여기가 3분의 파이고 여기가 6분의 파이야. 그러면 2분의 1이라는 건 있잖아. 2분의 루트 3보다 더 작은 값을 말하는 거잖아. 45도는 좀 노내고 45도는 당연히 여기 딱 반절이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2분의 1은 여기 있고 2분의 루트 3 여기 있을 수밖에 없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보면 누가 더 높은 값이야? 당연히 3분의 파이가 높은 값이잖아. 그러니까 3분의 파이가 2분의 루트 3이고 6분의 파이가 2분의 1인 거야. 사인 값이. y좌표가. 단위원 개념이 이렇게 직관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단위원 개념이 또 이해가 또 쉬울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 2분의 루트 3이 큰 거고 2분의 1이 작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높은지 낮은지를 판단하면 2분의 루트 3 크네? 60도네? 이렇게. 2분의 1 짧네? 30도네? 이렇게. 물론 이것도 X좌표에 똑같이 적용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점을 좀 찍어 본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3분의 2파이니까 2분의 루트 3, 그 다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그 다음 0이다. 이렇게 원소들이 있겠구나. 자, 기억은 뭐 알았고요. 그러면 니은은 도대체 뭘까? 자, 니은. 1이 AK의 원소가 되도록 하는 두 자리의 자연수 K의 수는 뭐냐라고 물어봤어.
자, 1이거든요. 1. 자, 우리 1 값은요. 사인의 2분의 파이 값인 거죠. 그러니까 즉 여기 값을 의미하는 거지. 그렇잖아. 그리고 지금 무조건 여기 값은 존재하죠. 얘가 0이니까. 0이니까 이 값은 무조건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뭘 넣든 간에. 0이죠. 네. 이렇게. 그럼 2분의 파이를 어떻게 만들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애들 중에 2분의 파이가 설정이 된다는 얘기잖아. 맞아요? 그쵸? 아니 그러면 지금 2분의 파이 값을 찍어주는 위에가 짝수이면서 두 자릿수거든? 응? K에다가 자 그러니까 지금 봐봐 2분의 파이 만들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바로 4분의 2파이 만들 수 있죠. 6분의 3파이 만들 수 있죠. 그치? 8분의 4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0분의 5 만들 수 있고 12분의 6 만들 수 있고 이렇게 만들 수 있거든. 2분의 1 자체를. 자 근데 딱 보자마자 버려야 될 게 뭐야? 지금 보이죠 이렇게. 그치? 홀수를 버려야지. 홀수를 못 만들잖아 일단. 우리 아까 적어봤잖아요 이렇게. 여기 짝수들 만들어진 사인 값들. 지금 이거 여기 각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맞죠? 그럼 지금 두 자리에 유력한 후보가 누구야? 얘죠 얘. 얘잖아 얘. 12분의 6. 그럼 K를 몇으로 설정하면 지금 만들 수 있다? 지금 이런 숫자들을 다 대입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12분의 0, 12분의 2, 12분의 4, 12분의 6 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K를 몇으로 설정할 수 있어? 12로 설정할 수 있잖아. 어때? 이해돼? 12인지 알겠어? 이들 중에 K를 12로 설정하면 2분의 파이가 나온다라는 얘기야. 뭐 그 전에 몇 점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상관없잖아 그거는. 어차피 2분의 파이만 딱 튀어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뭐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12 설정하면 딱 맞겠죠? 또 뭐 있을까요? 또 지금 이제 좀 몇 개 적어보면요 바로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텐데 좀 더 적어볼까요? 바로? 그래 12분의 6 그 다음에 어차피 홀수는 버리잖아. 14 버리고 뭐 그래 헷갈리니까 쓰세요. 16분의 8이잖아. 그치? 그럼 얘 바로 또 보이죠? 그럼 16 설정해도 되겠네? 그러니까 16 설정하면 언젠가 나온다고. 16분의 0, 16분의 2, 16분의 4, 16분의 6, 16분의 8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지. 자 이제 좀 알겠어? 자 이렇게 설정하면 무조건 나온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어디까지 갈까요? 그러면 4의 배수로 떨어지는 상황인 거잖아. 그래서 96까지 가는 건가요? 두 자리니까 그치? 96까지 가가지고 어떻게 돼요? 4 곱하기 3부터 4 곱하기 24까지. 그래서 3부터 24까지니까 22개. 이렇게. 어때?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이 예시를 통해서 어떻게 돌아가는, 각이 어떻게 돌아가야 저 2분의 파이가 나오는지. 자, 이제 그 다음이 좀 이제 헷갈리는 포인트인데. 자, 좀 힘들더라도 좀 이해하려고 노력해봅시다. 자, 이거를 우리가 만드는 집합인 거야. 맞지? 일단 이런 애들을 이렇게 묶어놓은 애들이다. 그리고 첫 번째 그림에서는 지금 요 포인트, 요 포인트, 요 포인트를 찾아서 이렇게 세 개가 설정이 됐다. Y좌표가.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2를 설정하는 값이 2분의 파이 값이니까 2분의 파이가 나오는 분모를 결정한 거잖아, 지금. 분자는 계속 0, 2, 4, 6, 8 계속 나가고 있는 거고.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이것을 보면요. 몇 개입니까?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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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 자, 이거를요, 이렇게 한번 볼까요? 자. 일단 0은 무조건 들어가잖아. 뭐든 간에 K가 뭐든 간에 0은 무조건 들어가.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찍는 거지 이렇게. 그치? 자 이렇게 찍어서 몇 개를 우리가 고르자고? 11개를 고르는 거죠. 그렇잖아. 지금 사인 값들을. 그러면 이게 반복하는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건데, 반복하는 걸 생각을 하는 건데,
한 주기에서 11개가 딱 나올 수도 있고, 응? 한 주기에서. 그 다음에 이게 반복해가지고, 아니, 자, 다시. 자, 그러니까 11개는 홀수잖아, 홀수. 그치? 홀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꼭 각을 막 우리가 설정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y 값들을 따따딱 찍었을 때 그냥 진짜 순수하게 겹치지 않게, 그죠? 겹치지 않게, 그지? 겹치지 않게 11개가 설정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게 제일 일단 시작을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했어. 1개, 2개, 3개 해가지고요. 겹치지 않게. 그러니까 자, 저 각만 쓸게요. k분의 0, 응? k분의 2, k분의 4. 자, 벌써 0, 1, 2 썼죠? 그치? 그러면 땡땡땡 해가지고 k분의 20. 응? 그러면 11개 맞죠? 여기까지. 그치? 그럼 11개가 순수하게 한 바퀴 돌아가지고 딱 11개가 됐다는 거는, 응? 이 다음부터는 반복을 해야 되잖아. 값들이, 똑같은 값들이 나와야죠. 자, 이거 참고로 무한입니다. 무한. 계속 나와요. 계속 점이 계속 찍는 거야, 계속. 근데 이제 그게 똑같은 값이 나온다는 얘기겠지? 자, 일단 그 집합인지는 알겠어, 다시?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11개 잡혔거든? 그러니까 얘가 이제 뭐가 되겠어? k분의 22로 같아져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파이 원래 있어요. 여기 파이가 다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파이가 있는 거야. 이렇게 파이가. 그럼 다시 돌아왔다는 건 무슨 말이야? 얘가 몇 파이가 되면 돼? 다시 돌아서 0부터 출발해서 돌아가지고 딱 한 피리어드에서 만들어야 되니까 얘가 11번째가 겹치면 되잖아. 뭘로? 바로 2파이로 겹치면 되지. 한 바퀴 돌아와서 딱 2파이 다시 찍은 거잖아. 그 다음부터 계속 반복을 할 거 아니야, 어차피. 어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일단 K가 몇이 가능하다? 11이 가능하다. 자, 일단 이 11은 이해되니? 아, 몰라. 나도 어디에 찍힐지 모르겠지만 뭐 특수한 각들이 뭐 이렇게 해갖고 11개가 해서 딱 여기까지 12개 딱 찍히면 그 다음 계속 또 11개가 쭉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자, 됐지? 자, 이걸 생각을 일단 맨 처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인 값을 우리가 설정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집합은 우리 겹치면 안 되잖아. 아, 겹치는 건 빼잖아. 그치? 그럼 겹치는 걸 뺀다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기랑 얘가 나오면 한 값으로 결정하는 거 아니야? 맞지, 맞지? 여기가 지금 이 값도 나오고 이 값도 나오면 하나만 설정할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방금 몇 개를 그냥 딱 순수하게 찾았어. 11개를 순수하게 찾았지.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해서 얘랑 얘로 설정하면은 또 얘도 11개 아니야? 그러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면 곱하기 2 해가지고 22도 설정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지 않을까요? 지금 뭐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y 값이 같아지는 쌍이 하나 더 존재할 수 있잖아. 아니, 그러니까 y 값이 이렇게 해서 어차피 최대 몇 개야? 교점이. 이렇게 그으면 몇 개냐고? 2개잖아, 2개. 그러니까 이 y값하고 이 y값이 이렇게 같아지는 2개의 포인트가 생길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방금 말한 대로 우리가 11개를 설정했는데 이게 다 겹치지가 않잖아요, 지금 11개가. 그러니까 여기에 대칭점을 이렇게 하나씩은 더 설정해도 괜찮은 거 아니야, 지금? 그래서 곱하기 해가지고 22도 가능한 거야, 그래서 K값이. 어때? 조금 뭐 대충 무슨 말인지 좀 알겠어? 그치? 아까 순수하게 11개를 딱 찍었었는데요. 그럼 여기랑 마주보는 점이 같은 값도 설정이 되니까 여기서 2배로 좀 늘려가지고 해도 가능하다, 이 말이야. 그렇죠. 네. 자, 그럼 2개 일단 찾았고요. 자, 근데 아직 안 끝났어. 자, 우리 대칭성을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자, 또 그냥 아주 쉽게 또 생각할 수 있는 거. 자, 대칭성을 딱 떠올렸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요, 대칭성이 있냐 없냐를 좀 나름 기준을 잡아서 하는 거거든요, 지금. 나름 이거를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럼 대칭성의 끝판은 뭘까? 딱 이쁘게 대칭이 따다다닥 만들어진 상황? 11개였거든?
11개. 그러니까 자 다시 대칭성이 있는 상황을 또 한번 봅시다. 지금 엄밀히 말하면 얘도 대칭성이 있는 거야. 아까 말했잖아. 이거에 대한 한 점이 더 존재할 수도 있는 거니까 하나를 더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였잖아요. 그러면 아주 대칭성이 이쁘게 해가지고 11개를 딱 만들어 볼까 한번? 왜? 여기가 무조건 찍혔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해가지고 무조건 한 개가 일단 나왔죠. y값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사인값 지금 11개 선택하는 겁니다. 자, 원래 근본적인 정의 잘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또 연상할 수 있는 게 우리 아까 1 찾지 않았어? 1 찾아봤잖아. 1 찾아봤잖아. 그지? 그러면 1을 우리가 이렇게 설정해가지고 또 한 개 또 만들 수 있지 않나? 그러면 봐봐. 11개거든? 그럼 여기 한 개 있지? 그럼 위에 몇 개? 완전 대칭성. 위에 몇 개? 5개. 밑에 몇 개? 5개 설정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요렇게 하나, 둘, 셋, 넷, 응? 하나, 둘, 셋, 넷, 5개 설정할 수 있잖아. 어때?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가 4개, 여기가 4개, 여기 1개 이렇게. 그럼 8개, 9개, 10개, 11개 딱 맞잖아. 이게 나름 대칭성의 끝판왕인 거죠. 아까는 너무 변칙적으로 11개가 따따닥 있었으니까 좀 이렇게 하기가 그랬는데 아까 여기 1을 우리가 찾아봤기 때문에 그걸 좀 연상을 한 거야 지금. 아 1이 한 개가 딱 찍히고 여기 밑에 4개가 이렇게 따따따딱딱 이쁘게 있으면은 11개가 딱 만들어지지 않을까. 어때 좀 이것도 맞는 것 같죠? 그치? 11개니까 하나 둘 이거 그래 안 그래도 돼. 너무 뭐 이건 굳이 필요 없어 이렇게. 그러면 이게 4개니까요. 자 볼까요? 우리 아까 여기가 k분의 몇? k분의 0 k분의 2 그렇잖아. 저기 처음에 표현했던 거 잘 봐봐. k분의 0 k분의 0 출발했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4개 출발해야 되니까 k분의 2 k분의 4 k분의 6 k분의 8 1개 4개 그쵸? 그 다음 마지막 한 개는 우리가 몇 찍고 싶다고 그랬어 지금? 1 찍고 싶은 거지? 그래서 k분의 몇이? 12 얘가 2분의 1을 찍고 싶은 거잖아. 자 이게 어디서 착안한 거야? 니은에서 착안을 한 거야 지금. 그래서 따라서 k값이 또 뭐가 있어? 20이 존재를 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답은요 33에다가 20까지 해서 53이 답이에요. 네, 그래서 틀렸죠. 네. 참고로 더 이상 생각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대칭성 이미 잘 확인했고요. 변칙적인 것도 11개 한 번에 했고 그 다음에 대칭인 게 하나도 존재할 수 있다 해서 2배까지 끝내버렸어. 그럼 여기서 더 생각할 게 이제 없거든요. 어떻게 뭐 또 있을까? 좀 뭐 있을 것 같아? 하여튼 이렇게 푸는 거예요. 네. 참고로 모의고사 기출이에요. 얘들아. 여러분들 이제 모의고사 본다 그러면 이런 거 이제 접근해서 푸는 거지. 잘 찍어야지. 결론 뭐다? 잘 찍자. 4번 아니면 5번. 알겠지? 근데 답 2번이네? 아이씨, 빌어본 거. 예전에 진짜 한창 그 킬러 문제 나올 때 있잖아. 이제 킬러 문제 나올 때가 있었거든. 뭐 19번, 20번, 21번. 이제 19번부터 출발해가지고 이제 슬슬 이제 그 발동을 걸어. 이제 19번부터, 분위기가 이상한데? 좀 이상한데? 20분부터 이제 팍 쳐. 이제 21번 완전 그냥 딱 객관식 마지막에 이제 딱 친 다음에 이제 뒤에 29번, 30번은 그냥 뭐 시계 봤더니 다 끝났네 하고 29번, 30번 남아있는 상황. 딱 그런 느낌으로 했던 옛날 시험지가 그랬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다 그 모의고사 기출문제 보면요. 다 1등급 문제들은 다 21번, 29번, 30번 다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뭐 킬러 문제 없앤다 해가지고 약간 이렇게 좀 분산시켰는데 그래도 마지막 문제는 다 항상 어려워. 근데 거기서 객관식이 진짜 수능 때 뭐였더라? 5번, 4번이었나? 그게 반복됐던 적이 있어. 2년, 3년간 진짜로. 그래서 그냥 5번, 4번이겠지 했는데 그렇게 맞는 경우도 많았다니까 진짜.
그게 이제 확률적으로 높았다 정도? 네,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찍으면 5번 4번 찍어라 뭐 그런 적이 있었는데 다 우냐고. 네, 여러분들의 그 시험은 지금까지 그 뭐랄까 우리 하느님 부처님 뭐 알라시나 해갖고 기도했던 그걸 잘 공덕을 쌓는다 그러죠. 네, 하여튼 잘 쌓아가지고 팡 터트려야 되는 그 그러니까. 근데 그게 참 있어. 정말 있어. 그래서 뭐 말 그대로 이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막 전교 1, 2등 하고 해가지고 했던 애들도 수능 때 가가지고 조금 이렇게 좀 안타깝게 꼬꾸라지는 애들도 있고요. 한창 저는 국어 항상 1등 나왔는데 갑자기 수능에서 다 풀었는데 이번에 시험 보내도 항상 1등급이었어. 그리고 국어 같은 거는 별로 신경 안 썼대. 왜냐면 자기는 원체 빠르고 해가지고 했는데 이번에 자기 나름 신경 써서 딱 풀었는데 지문이 하나 남았대.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땅땅땅 찍었는데 이제 그게 또 안 맞아버렸어. 이제 다 어긋나가지고. 하여튼 좀 그런 안타까운. 그러니까 걔는 뭐 3년 4년 내내 이제 자퇴하긴 했어. 그래서 한 3년 4년 내내 국어를 별로 신경 써본 적이 없대. 왜냐면 시간은 항상 남았고 어떤 문제를 풀어도 다 풀었고 뭐 진짜 그래서 뭐 방심을 해도 뭐 자기는 뭐 충분히 잘했었는데 진짜 그런 시험운들이 엄청 또 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결론이 뭐다? 잘 찍자라는 얘기인가? 이런 얘기 또 하면 안 되는데, 그치? 하여튼. 그래도 우리는 운을 따르려면 일단 앞에 건 다 맞아야 뭘 운을 따르든 말든 하지. 앞에 거부터 나는 운으로 할 거야. 그래서 1번부터 열심히 찍으면 그러니까 그런 건 안 되고요, 그죠? 참 이제 이런 문제에 운을 좀 걸자, 뭐 그런 얘기죠. 일단 앞에 건 잘 맞추고. 자, 이렇게 해서 상가함수 정의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포인트나 좀 특별한 문제들 한번 다뤄봤습니다. 네.